70이 되어도 이거가 안 되고 뭐 중심이 안 되고 그죠? 마음 가는 대로 하면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될 거야. 공자쯤 되는 성인쯤 되니까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여도 법에 저촉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마음 가는 대로 하자 그러면은 얼마나 법에 저촉되는 일이 많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기는요, 하늘의 지천명하는 이 하늘의 명을 듣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명을 지천명이라고 우리가 50이 되어서 택도 없죠. 들리었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성인은 이 하늘이 명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을 듣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이 지천명 하는 이 명을 못 알아들으니까 입으로 알아들은 성인이, 뒤로 하늘의 뜻을 알아들었는 성인이 요거 입으로 알려주라는 거. 이거는 북방인 청간임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 사람인이 오면은 맡길 임자인데 요거 없지만 이거를 맡겨서 들었는 것을 사람 입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걸 맡겼다. 이 사람이 성인이다. 이런 뜻으로 성인, 성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이자가 나오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요. 기 이자가 이것도 이미 이자도 원래 우리 보세요. 한글로 하면은 이거 몸기자이죠. 리을인데 몸기자이잖아요. 그럼 우리 쓰다가 보면은 뭐 좀 이렇게 쓸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미 이러는 이미 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또 이거 완전히 막히면은 맴사가 되고 그죠? 반틈은 열리고 반틈은 막혀 있으면은 이미 이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이자가 오면은 끝. 기가 왔을 때는 내가 기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 알아들었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뜻이 문장 맨 끝에 왔는 문장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누군가가 했는 이야기를 이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들어서 그대로 시행 명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는데 이 건호이잖아요. 이때에 지금 맨 처음에는 해계를 맡았다가 사직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엔 사공이 되었는데 공간을 책임지는 점점점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때에 노나라를 떠나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노나를 떠났는데 이게 정확하게 몇 살쯤인지 모르는데 한 32전 28 이 무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줄을 하고 이게 내용이 이어진 문장이라 밑에 것도 봅니다. 척호제 노나라를 떠나서 제나라로 갔는데 물리칠 척자예요. 얘는 도끼근이죠. 도끼근자에 요거는 파임이라고 그랬죠. 요렇게 오면은 비침이고 이거는 파임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자, 요 파임이 와서 물리칠 척이 되었어요. 배척한다 우리 이거 있죠. 그럴 때 물리칠 척이 되었어요. 제 나라에서 내침을 당했다. 제 나라에 가서 그 이전에요. 안녕하고 제 나라 경공이 노나라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가서 경공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중에 공자가 이것저것 해서 물으니까 임금은 임금 다 와야 되고 신하는 신하 다 와야 되고 아비는 아비 다 와야 되고 아들은 아들 다 이런 얘기를 막 하죠. 그럴 때 경공이 아주 그냥 탐복을 합니다. 좋은 말이라고. 그러는데 안녕이 말은 좋지만 이것을 실행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으로 반대를 했었죠. 아마 이때도 배척당하는 것은 안녕이 물리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아마 그러는데도 역시 성인은 성인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요. 나를 물리치고 배척하고 이랬으면은 좀 이렇게 감정이 안 좋을 수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안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공자는 안녕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제 나라가 번성하고 저러는 것은 정말 안녕 같은 신하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그냥 안녕을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제나라 제자이죠. 가지런할 제라고 그러죠. 이 제나라에서 내침을 당했다는 거죠. 물리칠처 내침을 당하고 조출축이에요. 조출축. 주코 송위, 그래서 송나라와 위나라에서도 쫓겨났다는 거죠. 송나라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 천하를 만들면서 은나라 후손을 찾아내어서 은나라 조상들의 제사 모시는 거를 받들어 모시라고 세워준 나라가 송나라라 그랬죠. 자, 이 송나라고 위나라는요, 무왕의 형제국입니다. 노나라처럼요. 그래서 노나라, 위나라 이런 나라, 제나라 이런 나라는 강태공 1등 공신인 강태공에게 준 나라가 제나라였었고, 위나라는 무왕의 형제 나라였어요. 노나라와 똑같이. 자, 이 송위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쫓을축. 고너 진체지간, 그래서 그리고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는 곤란을 겪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나중에도 보면은 공자 망명 중에 한 65세 이 무렵이 되었을 때, 이때도 초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진나라와 채나라에서 그 진나라와 채나라가 붙어 있고, 요 밑에는 자 이제 초나라는 요 밑에 이 부분에 초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초나라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진채가 있고 여기는 노나라가 있고 여기는 제나라가 있고 뭐 이러는 식으로, 여기는 진나라, 이때는 진시황제 진나라보다 나중에 한위조로 바뀌게 되는, 이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위조로 바뀌게 되는 이 진나라가 여기에 있고 뭐 이랬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진자하고 이 진자는, 이거는 베풀 진자 쓰는 거, 언덕 동쪽의 이 진나라이죠. 자, 이 진체 사이에서 65세 망명, 그 무렵에 망명 중에서도 곤란을 겪었어요. 일주일 동안 들판에서 못 가게 진체의 군사들이 초나라로 못 들어가게 막고 있고, 그러면은 먹을 거라도 줘야 되는데 곡식족도 안 주니까 일주일 동안 굶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풀려나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되었죠.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 진체지간에는 공자가 그때가 아니라 훨씬 젊었을 때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에도 진체지간에서 고날곤자잖아요. 고날곤 곤란을 겪었다. 어시반노, 이에 노나라로 되돌아왔다 이거죠. 공자 장구척 유삼촌, 그래서 공자의 키는, 신장할 때 긴장은 키를 말하죠. 구척, 이때에 요즘은 자척, 그래서 한자 그러면 30cm쯤을 말하는데 이때는 23cm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cm쯤 되더라도 20cm만 되더라도 구척이면 180이죠. 그러고 그 짜투리 어쩌고 하면 거의 2m 가까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집도 참 풍채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자, 구척에 육촌이 되었으니까 인계위지, 사람들이 닭의 일을 다 일로 말하기를 장인이다. 키가 큰 사람이다. 키다리 아저씨, 그 키다리 아저씨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지 참 이상하다. 개이하게 보았다는 거죠. 보통은 지금보다도 옛날에는 더 작았죠. 우리 한 10년, 20년 사이에 평균 키가 커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남자 키 한 70 뭐 이래도 작은 키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작은 키가 되잖아요.
그죠? 요즘은 80이 넘어야지 뭐 막 90 가까이 되고 해야지 늘씬하다 막 이럴 정도인데 그때 지금도 그거 굉장히 큰 키인데 이때에 9척 6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상하다. 어쩌면 저렇게 작은 사람의 2배도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크냐 이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노나라로 돌아왔는데 요 위에서 떠날 때 노나라를 떠나는 사관까지 맡으면서 노나라를 떠났는데 왜 떠났는지 정확한 게 기록이 없고요. 그러는데 요 밑에 보세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노나라 다시 붙자이죠. 착할선 기다릴 대자는 대우한다 이럴 때 기다릴 대자 쓰잖아요. 자, 그러니까 노나라는 다시 착할 선자는 착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하다 이러는 뜻이 있죠. 그러는데 노나라에서는 다시 돌이킬 복이 아니라 다시 부자이죠. 다시 잘 대우해 주었다. 유시반노 이로 말미암아 이시 말미암을 유죠. 이로 말미암아 다시 잘 대우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노나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문장에서는 노나라를 떠났다 하면서 왜 떠났는지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잘 대우해 주므로 노나라로 다시 돌아왔다 이 문장으로 보아서 어떤 계기 누군가의 농간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공자에게 서운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는데 공자가 내세우는 이런 도를 보통 잘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제후는 좋다 생각을 할지라도 재상들은 시기 질투라는 거 있잖아요. 저 훌륭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자리가 위태로운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럴 수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는 좋지 않다.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 사람들이 특히나 반대를 많이 하여서 공자가 오랫동안 14년 동안 천하를 주류할 때도 벼슬을 하지 못한 것이 재상들이 반대를 하여서 더 못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노나라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요 밑에 마지막 문장으로 봐서 노나라에서 다시 잘 대우해 주었다. 이걸로 보아서 그때 무엇인가 잘못 대우해 준 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공야 인사천 부장 이시사 요양평 상이사진리 축원시 유시공 이기로 공자는 하나고 또 천하에 자라서 계시의 다리가 되어 세계를 공평하게 하시고 사진이가 되자 같이 번식하였고 사공이 되었을 때 노나라를 떠났다. 척포제 초공리 오너 진제시간 어지간로 공자 장부처 유육촌 인예비지 장인 이이지 노고선대 유시간로 제나라에서 배척되고 송과 위나라에서 쫓겨나고 진과 제나라 사이에서 혼란이 자 이에 노나라로 들어왔다. 공자는 키가 9천 6천이어서 사람들은 기다리라 부르며 예의하게 여겼다. 노나라가 다시 잘 대응함으로 노나라로 되돌아왔다. 네, 20조 기장 봅니다. 노남궁경숙 온 노군왈. 그래서 노나라의 남궁경숙. 이 남궁경숙은 이름이 가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는요, 우리 그 앞장 18쪽에 보면은
맹의자 있잖아요. 맹리자가 죽고 맹의자가 있잖아요. 이때는 성씨들이 원래 노나라 이 맹씨, 계시, 숙씨는요 희씨 문왕의 후손들이에요. 희시성을 가진 계집 희자예요. 계집 희자를 쓰는 이 희시성씨들이에요. 이 성을 쓰는 이 희시예요. 이 희시성인데 이 원래 이 주나라가 희시성인데 이러면서 노나라로 이렇게 노나라에서 무왕의 동생이 주공에게 자기 동생 주공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요, 우리는 이 성을 이거 한 번 있으면 이 성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잖아요. 요새는 법이 좀 개정되어서 엄마 아빠 성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 성은 최이라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 이름 붙이고 이러는 경우도 요새는 허락이 돼가 있죠. 요즘 그게. 그러는데 이때에는요 이렇게 원래는 희시였어 우리 조상은. 근데 여기서 성이 또 막 이렇게 알려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궁경숙도 그런 경우라고 그럽니다. 이 남궁경숙도 여기 그 맹씨 집안의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맹의자 있잖아요. 우리 18쪽에 밑에 거기 보세요. 맹의자, 노인, 남궁경숙과 이렇게 돼가 있죠. 밑에서 18쪽에 밑에 문장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세요. 의자, 아름다울 의자이죠. 의자요 노인 남궁경숙. 이러는데 그런데 어떤 곳에는 보면 이럽니다. 이 맹의자가 이름이 가리고 그리고 남궁경숙은 남궁경숙이다. 그러는데 이거 의자라고 했다 이러는 말도 있고 이거 이때에 하는 말이라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통은 보면은 남궁경숙의 가리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남궁경숙도 역시 맹씨 집안의 자손인데 나오면서 남궁으로 성을 또 바꾸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남궁경숙이 노나라 임금에게 말하는 겁니다. 노나라 임금에게 말하기를 자, 그러면은 요 노나라 왕이 누구였다는 것만이라도 알면은 대강 언제쯤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노양공 때가 양공 말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아마도 20대 중반쯤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자, 노군에게 말하기를 청려 공자 적주라는 거죠. 갈적 맞을 적이라고 그럽니다. 적당하다 이럴 때 오늘 기온이 적당하다 뭐 이럴 때 맞을 적인데 요것만 있으면 밑둥적이라고 하죠. 예, 갈착이 없고 자 갈착이 없고 이것만 있으면은 자 밑둥적이라고 그럽니다. 근본적 이래도 되고 밑둥은 중요한 것이죠. 뿌리니까. 그러니까 밑둥적이라고도 하는데 얘가 적자이기 때문에 얘는요 99%쯤 됩니다. 얘가 보이면 이거는 음을 무조건 적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요거는 시험시험 갈착이라고 그래서 갈착이 오니까 맞을 적 가서 맞이한다 그래서 맞을 적도 되고요. 간다 그래서 그냥 갈적 이래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손수가 오면은 손이 하는 역할을 한자는 뜻글자니까 손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 보면은 손으로 딴다. 그래서 딸적이라고 그러죠. 적과한다. 사과가 요즘 이제 아직은 적과하기가 조금 꽃도 적과를 해줘요. 꽃이 너무 많이 피어 있으면 그 이제 적당히 이제 솟궈주면은 그 꽃이 지고 열매가 열리면은 요렇게 한 줄기에 요렇게 많이 열리면은 이거 꽃사과가 돼버리죠. 이거 4개 따내고 하나만 놔두면은 얘가 양분 다 따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딸적이고요. 자, 물수가 오르죠. 물방울적이 되는 겁니다. 점점 적적 불차인이라 그래서 점점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이럴 때 점점 적적 이럴 때 물방울 적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집녀가 오는 거 있죠.
안에 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실, 본처를 적실, 후실, 첩실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안에 적자, 그죠? 서자 이럴 때. 자, 그러는 갈적이죠. 그리고 두루 주자는 주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할 때 주나라를 의미하죠. 자, 청하오건데 공자와 함께 주나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뒤를 좀 대달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예를 좀 배우고 오겠다. 그러면은 주나라에 왜 가냐 하면은 이때의 노자는 아마 공자보다도 한 30세쯤 앞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30년쯤 앞섰던 것 같은데, 자, 이때의 노자는 주나라, 어쨌든 주나라는 770년 춘추가 시작되면서 주나라는 천자의 나라로서는 힘을 못 쓰게 되어가 있죠. 힘을 못 쓰는 천자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지만 명색은 천하가 주나라 천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주나라에서는 주공의 예가 그대로 주나라에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나라에 있는데 이 주나라 천하에서 우리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뭐 이런 거 있죠. 국립도서관 이 주나라 천하에 이 예가 이 도서관을 관장하는 사람이 노자였단 말이죠. 이러면은 이 노자는 지식이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도서관을 관장하니까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완전히 도가 통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예고 이런 거에 이 주공의 예라든지 요순에부터 걸주는 어떻게 이것까지 너무나 깨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공자와 더불어서 여기에 주나라에 가서 이거를 좀 예와 등등을 좀 배워오겠다 이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은 노나라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뒤를 좀 봐달라 이러는 뜻이죠. 여비를 대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러는 뜻이죠. 그래서 청한다는 뜻이 우리가 이렇게 주나라에 가서 이것저것 배워올 테니까 여비를 대주시오. 그게 하루 이틀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거리가 멀고 또 이렇게 말 타고 마차 타고 한다 할지라도 가는데 오는데 거기까지 갔으니까 좀 머물러면서 배워야 되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 여비를 대달라 이런 말로 청했던 거죠. 아니면 그냥 가도 되죠. 내가 가고 싶으면 누가 이렇게 통행권 내놔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청하였죠. 그랬더니 노군 여지 일승거 승차 같죠. 자, 그러고 양마 말 2마리 수레 하나하고 말 2마리하고, 자, 숫자는요, 세울 숫자도 되지만 동자 숫자도 됩니다. 우리 심부름꾼 동자 아이 있잖아요. 동자승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아이, 말도 몰고 밥도 해주고 이런 심부름하고 이러는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갖추어서 동자 한 명을 갖출 구자이죠. 자, 우리 구존할 때 이 갖출 구자를 쓰죠. 자, 맹자가 제일 첫 번째 가는 즐거움이 부모 구전, 형제 무고 이랬던. 그럴 때 구존 그럴 때 한 부모만 계시는데 구존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죠. 양친이 다 계셔야 구존. 자, 엄마 아빠가 다 함께 갖추고 있다. 그래서 갖출 구자에 있을 존자가 와서 구존이라고 하지, 한 분만 있는데 갖추고 있다는 말을 못 쓰니까 한 분만 있을 때는 이 구존이라고 못하죠. 자, 그래서 이 동자 하나, 말 2필에 수레 하나에 동자 하나를 딸려서 갖추어서 보내주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적주문예 주나라에 가서 예를 물었다는 거죠. 그럼 주나라에 가서 예를 물었는데 개 덮을 개자이죠. 개견 노자은 자 그리고 주나라의 뭐 서적 뭐 역사 이런 거를 총관장하는 이 주나라 천하에 이거를 관장하는 사람이 노자였으니까 이 노자를 찾아가서 이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노자 거기에 가면은 그 도교에 거기를 가면은 공자문예라고 그래서 전 못 가봤는데 거기에 공자가 찾아와서 노자하고 인사 나누는 것을 조각을 해서 세워놨다고 합니다. 가보셨나요? 못 가보고 죽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진짜. 자, 그래서 노자가 공자를 보고 났는 뒤에 말씀 사자이죠. 헤어지게 되었는데 작별하게 되죠. 이제 그럴 때 말씀사 하직 인사를 하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이 노자 송지와 노자가 보낼 송자이죠. 공자와 헤어지면서 하직 인사를 하는데 오문부기자 송인이제이죠. 내가 듣기로 나오 들을 문이죠. 내가 듣기로 부기한 자는 부자인 자는 사람을 보낼서 사람과 헤어지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을 제물로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지게 되니까 노자에 보태서라 이러면서 돈을 준다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막 이런 것을 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인자 송인 이언 오 불능 부기 절인인지호 그래서 자 인자는 자 부기인 사람은 돈으로서 송별을 하는데 인자는 어진자는 사람을 보내면서 말로서 좋은 말로 귀한 말로서 사람을 보내는데 오불능부기 나는 부자가 아니다 이거죠. 나는 부자가 아닌데 이 훔칠 절자가 왔잖아요. 절도할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이라는 것을 훔쳤다. 훔쳤다 소리는 꼭 이렇게 훔쳤다 이거보다도 사람들이 나에게 어진 사람이라고 일컫는다.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어진 사람이고 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훔칠 절자가 무엇을 훔쳤다 이런 뜻보다는 불려지고 있다 이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송자 이언왈 그러므로 나는 그대를 보내면서 아들 자자는 그대를 자 선생을 이죠 그대를 보내면서 말로서 하겠다는 거죠. 자 인자는 말로서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한 말을 남겨주는 것이 천금보다도 더 귀하죠. 그러니까 말로서 그대를 보내겠다 이러는 거죠. 밑에 문장과 같이 이어져 있는 거니까 이것도 밑에 문장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총명심찰이 근어사자이고 총명하여서 자 깊게 살피고 총명하여서 깊을심 살필 차리죠. 밝고 총명하여서 깊게 살피면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사단 칠정이라고 있잖아요. 사단 칠정 맹자가 말한 사단 칠정 있죠. 자 사단 칠정이 뭐냐 하면은 자 네 가지의 끝단이라는 거죠. 자 사단 칠정이라는 것이 자 사단은 인의 예지예요. 인의 자,
지인데 그럼 인이 뭐냐는 거죠. 인이 뭘까요? 측은지심이 인이에요. 자, 저 인간이 나쁜 짓을 하였는데 우리 죄는 믿지만 인간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인간으로 우리 그거 구로구에서 초등학생 8살짜리한테 성관계 놀이 하자고 못 보셨나요? 뉴스 못 들으셨어요? 이 초등학교 남학생이 이게 뭐 한 5학년쯤인가 6학년쯤이나 됐는지 5학년 이게 어느 아파트인지 이제 동네는 어느 아파트인지 나왔어요? 어느 구로구가 나왔어요. 그러는데 그 아파트에서 학원하고 뭐 이런 데서는 이미 다 알고 있대. 누구 집 아이라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내놨다고 요새 집이 팔리나요? 네, 뭐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몇 명에게 막 그러고 애가 도망을 가서 이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니 이제 그 뭐 문으로 들어가니까 지도 빨리 들어가서 CCTV도 알아가지고 CCTV 없는 계단 쪽으로 가자고 막 하면서 얘가 막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제발 가자고 꿇어 앉아서 빌었대요 걔한테. 이 무슨 이런 애가 다 있어요. 그러는데 그렇게 한 이 조그만 것이 혈기 미정이라 기가 아직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을 때 애들이 이런 짓부터 하면은 그 애가 장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얘를 장래를 봐서 엄청 잘 지도를 해야 되죠. 엄청. 촉법 소년에 걸려서 얘는 지금 14세 미만이라 전에 한동문이가 촉법을 12살인가 뭐 10살인가로 낮춘다고 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나요? 왜 그거 안 통과시켜? 안 통과됐나요? 그때 한다고 말이 있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이 인의 측은지심입니다. 그래서 불상이 여기는 마음이죠. 그러는데 이 측은지심이 이 불상이 여기는 이 마음이요. 마음으로 보살펴 주잖아요. 그러면은 방자해져요. 그러니까 적당히 벌을 주기도 해야지. 이렇게 그렇다고 저거 12살밖에 안 되는 거를 감옥에 가두고 뭐 이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나 이게 아니라 따끔하게 해서 스스로가 이게 잘못이라는 거를 깨닫게. 그런데 왜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엄마랑 같이 다녀서 지가 손을 쓸 수가 없는데 니네들은 니네끼리 놀고 있다는 거죠. 여자 2애가 셋인가 뭐 여자애들이 있는데 그거 붙어서 그러다가 우리한테 왜 이러냐 그러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는 학원에 갔다가 오는 아이 8살짜리 아이한테 가서 또 그러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애들이 막 엄마 그러고 난리 나가지고 그 애를 잡았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아이 너무 불쌍하다. 불쌍한 마음에서 얘를 무조건 그냥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촉법이니 어쩌니 하고 이렇게 해놔가지고는 얘를 그거를 이용해 먹고 얘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는 힘들다. 그래서 공자도 말하는 것이 인이 측은지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는 밉지만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측은지심으로 봐주게 되면은 방자해진다는 겁니다. 요런 거 이용해 먹고 벌써 아이들이 나 해봐야 난 촉법이야 이런 데잖아요. 자, 이게 측은지심이죠. 자, 측은지심이고 으자는요 수오지심이에요. 부끄러울 숫자예요. 부끄러울 숫자는 보세요. 양이 커요, 소가 커요? 소가 큰데 양 밑에 소축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부끄러울 숫자야. 자, 요거는 아카락이 아니라 미울 오자이죠. 수오지심이에요. 자, 얘는 뭘까요?
사양지심이에요. 얘가 먼저 앉으세요. 난 자꾸 뭔 일만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가 왜 이렇게 요새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참 또 보는 것 막 이런 일이 많이 생겨갖고 자꾸 그러는데 어제는 제가 너무 피곤해요. 어제는 그 말썽쟁이 두 쌍둥이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막 정말로 조금 그거 본성이 쉽게 바뀌지가 않아서 제가 엄청 노력을 하는데 작년에 그 아이들을 제가 막 이렇게 마음에 남아서 엄청 막 노력을 하는데 진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다른 애한테 너무 피해를 주고 제가 진행을 못하는 거야.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그러는데 이거를 혼내기도 마냥 안아주는 것도 이거 제가 지치더라고요.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지쳐가지고 오는데 제발 좀 앉았으면 좋겠는데 퇴근 시간에 앉을 자리가 어디 있나요? 그러는데 마침 내가 여기 이렇게 섰는 자리에 사람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옆에 청년 아이가 한 20 후반 30대 초반도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섰길래 저는 당연히 제가 요 사람 앉아있는데 나도 섰고 지도 여기 서 있는데 나는 당연히 얘가 나 앉게 해줄 줄 알았어. 그러는데 이 사람이 요렇게 내리길래 나 요렇게 앉아. 얘가 저 빨리 가서 앉아버리는 거야. 아니 깜짝 놀랐어. 선생님 너무 정기해 보여서. 그랬어요. 제가 아니 다 어떤 데는 제가 너무 자꾸 양보를 50대 되는 사람도 저보고 앉으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뭐 그땐 쌩쌩도 했고 또 아니에요 그랬는데 어제는 너무 지쳐서 서 있는 게 너무 막 그냥 그 땅바닥에 주저앉고 싶을 만큼 막 이제 이렇게 그 바닥에 퍼질고 나는 근데 퍼질고 앉는지도 못해요.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안 오그러져서 그러는데 아니 마침 일어서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웅덩이를 가는데 아니 얘가 제발 와서 앉아버리는데 이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한참 동안은요 얘를 째려봤어요. 제가 근데 자기는 나 쳐다도 안 봐. 지가 내가 나이가 설령 젊었더라도 여자하면 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핸드폰만 열심히 막 게임하는 거 보면서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한참은 매점 이렇게 보다가 너는 얼마나 피곤했겠냐.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이고 너 직장에서 얼마나 치였겠냐. 그래 오죽했으면 앉았겠지. 이렇게 제 마음을 달래야지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야 일어서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일어서지도 않아. 자 사양지심이죠. 이게 얘가 양보할 때 양보하고 이러는 거를 사양지심이라고 그러죠. 자 양보하고 자 양보하는 얘가 그죠? 나도 너무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을까? 아니 그러고 나는 이해가 안 가. 이해하려고 해도 지랑 내랑 같이 요렇게 여기 있는데 요렇게 서 있었는데 나는 이제 요 사람이 요리로 뒤쪽으로 나갔어요. 그러는데 나는 이제 요리로 나갔으니까 내가 요렇게 웅덩이 가다가 웅덩이가 얼마나 민망했냐고. 자 요게 사양지심이죠. 그럼 더 좋았는데 그럴 걸. 다음엔 그래야지. 자, 이 지는 뭘까요? 시비지심이죠. 지는 자 옳을 시자입니다. 아닐 비자. 옳고 그런 것을 아는 마음 이것을 시비지심이라고 그러죠. 자 측은지심이죠. 자 마음심의 고측 법칙 칙도되는 글자죠. 자 슬퍼할 측자예요. 순길 은자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 그리고 은은 그러는데 이거로 너무 이렇게 이거 사단이라는 이것을 잘 조화를 시켜야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을 어떤 한 건 하나만 이것만 강조하다가 보면은 이 아이들은 방자해진다는 거죠. 요즘 이거 우리가 요즘 보면은 이 촉법 소년을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요 아이들이 요것을 이용해 먹는다잖아요. 이게 방자하다는 거죠. 맹자하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그 시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 시대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맨날 우리 요즘 젊은 것들 이러지만은 이 시대는 얼마나 그래도 예를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는지 사단에서 입만 내세우게 되면은 이거는 방자해진다. 요거를 고루고루 이는 예지신 이것을 이거를 고루고루 적용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의자는 자, 악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만 너무 또 강조하게 되면은 이거는 또 이렇게 너무 날카로워진다는 거죠. 너무 이건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막 이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을 맹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으로 윗사람부터 이것을 실천을 하라는 거죠. 적당히 섞어서 어떤 한 것만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면은 이거는 너무나 날카로워지니까 이것만 하면 너무 예리해져가지고 막 날카롭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이것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막 하다 보면은요, 또 이제 이렇게 성격상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알게 되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판을 하게 되죠. 저는 특히 딸 둘한테 손자한테는 아직 비판 안 해요. 근데 딸 둘한테 시부모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꾸 이러니까 귀에서 피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는데 너무 이것만 막 이렇게 그거는 그 부모한테 그러면은 안 되고 부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네 며느리 봤을 때 이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자꾸 하니까 지네들도 다 아는데 막 귀에서 피난다고 막 이러거든요. 자, 그래서 요것을 잘 옳은 것과 아닌 것도 알고 사양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도 내 몸에 있고 옳고 그런 것 죄를 잘못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잘못된 것을 미워도 하고 그러면서 측은 요거까지를 고루고루 잘 갖추어줘야지 하나만 이렇게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총명심찰. 기발글 총자 총기할 때 기발글 총 발글 명이죠. 발글 명자가 오니까 대학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명덕이잖아요. 명명덕이라고 밝은 덕을 베풀어라 이럴 때 이렇게 하면서 이거 사단하면서 밝은 덕을 펼치다. 명명덕 할 때 명덕 이러면 밝은 덕 되는데 명명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왜 밝을 명자가 2개 왔을까요? 그러면 이거 밝은 덕이 왜 2개 왔나 하면 이거 밝을 명자가 왜 2개 왔냐 하면은 요것만 있어도 밝은 덕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는 요거는 서술어로 온 거예요. 이거는 똑같지만 요거는 밝은 덕으로 왔고 얘는 서술어 밝은 덕을 밝혀라 이렇게 서술어로 온 거 되죠. 자, 사단하다 보니까 밝을 명이 예사로 보일 거가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자, 총명하게 깊이 살피라는 거죠. 그러면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 이 소리가 이거예요. 이게 사단으로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보여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지적질을 하게 되죠. 지적질을 남의 거를 자꾸 잘못했다고 지적질을 하다가 보면은 미움을 받게 되죠. 미움을 받다가 보면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새끼들도, 내 새끼도,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고 부모가 세대 차이 나는 부모가 사실은 우리 큰딸이 이사를 왔잖아요. 서울로 3월 달에 이사를 왔는데 시아버지가 매일 오신대요. 시아버지가 매일 오시는데 애들을 보고 막 좋아 죽으신 너무너무 좋으신 거지. 혹시 우리 시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딸 시아버지 아시는 분 가서 일러주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 전에요. 우리 아이 시아버지랑 친구분이 여기 계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맨 처음에 몰랐잖아요. 나중에 제가 어쩌고 했는 거 다 얘기가 돼요. 다 뭐 그러는데 뭐 제가 나쁜 거 한 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했는데 진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도 지금도 이제 모른 척 하고 있죠. 지금은 저기 하성 쪽인가 거기에 집은 여기에요. 있는데 거기에 농장 이렇게 해가지고 퇴직하고 농장 해갖고 거기에 가 계시는데 그래서 진짜 그 시아버지한테 이런저런 다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밤 9시에도 오시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맛있는 거가 뭐 있으면은요 손자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막 사주는 것이 감당을 못하게 냉장고에서 아여 있고 막 감당이 안 되게 하여튼 즐거움이 애들 그런 거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오시는데 시도 잘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초등학생들이 하니까 일찍 재우고 내일 아침도 일찍 나고 해야 되는데 9시 돼가지고 그냥 비밀번호 다 알고 하니까 문 열고 들어오시니까 기절을 하는 거죠. 막 이래서 이걸 이제 막 뭐 저보고 툴툴거리니까 제가 막 그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보고 막 이제 너도 이거를 생각해보라 막 이러고 할 때 우리 딸 둘은 이래요. 엄마는 지네 편이 아니라고. 그럼 내가 니네 편을 들어야 되겠니? 응? 니네 편을 들어야 되겠니? 니네들이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잘 살려면은 니네 편이 돼갖고는 그럼 니네 맞춰서 야 같이 시아버지 뭐 그런 시아버지가 이래야 되겠냐고 말이야. 그래서 그 시아버지 입장을 바꾸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는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지 자매들끼리만 쏙쏙 하고 엄마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그죠? 제가 지네 편 두면 되겠어요? 자, 일러주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기에서 총명심찰이 근어사자 너무 총명하게 살피고 깊게 살피고 이러다 보면은 남의 비판을 잡게 하게 되니까 그러게 되면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남 이렇게 옛날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무 이렇게 나는 우리 충고해주고 하는데 꼭 앞에 전제로 다는 게 있죠. 나를 위하여서 나니까 하는 말이야. 이거 꼭 붙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잘못된 거. 그래서 충고는 정말로 조심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호의 여기에서 의논할 의자잖아요. 요거는 의논할 의자 뜻도 있지만 책 잡을 의자예요. 책 잡는 꾸짖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잘못이 눈에 너무 요거에 이제 좀 통달하다 보면은요 남의 흠이 그러지 않아도 여기에 통달 안 해도요 성격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 이렇게 되면은 남의 책을 잘 잡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그러다 보면 어느 손에 누구한테 죽을지 모르는 거죠. 죽음이 가까이 있고. 자, 넓을 박이죠. 말 잘할 변이죠. 자, 그리고 박변 광대 위기 신자. 그래서 자, 너무나 박식하고 너무나 넓게 알아서 말 잘하고 이러면은 그 몸에 위험이 닥친다는 거죠. 자, 우리 공자가 논어에서도 보면은 여러 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자. 나는 아는 것이 없다. 나는 이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말을 했는 거 있죠.
이런 말을 하니까 자공이 아니 선생님께서 말을 안 하시면 우리는 그럼 누구에게 배웁니까? 그러고 또 누군가가 물으니까 아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 건데 진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죠. 스스로 이런 사단이라는 거나 사단 칠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늘의 명이라는 것을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죠. 일일이 성관계 하자 아이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나쁜 짓이야? 이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역지사지. 그죠? 너가 그 아이 입장이었을 때 그러면은 너가 이랬을 때 너 기분은 어떻겠니? 제가 우리 딸에게 아버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니? 아버지가 이 시간에 왜 오셨을까? 왜 날마다 여기에 오셨을까? 이거 생각해 봤니? 아버지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니까 귀에도 피도 나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렇게 안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몸에 나는 바른 말을 한 것 같지만 위험이 그 몸에 따라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 몸에 위험이 따르게 되고 발인지 악자야 남의 악을 다른 사람의 내 눈에 대들보는 안 보여도 남의 티끌은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라고 이런 식으로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악은 잘 발견하게 되면은 위인자 무이유기니 그래서 사람의 아들 자이죠. 사람의 자식된 자는 자기를 낮추라는 거죠. 자기를 막 나는 이렇게 하고 남 앞에서 나를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위인신자 무이유기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사람의 신하된 자는 이거죠. 위인신자 사람의 여기에서 사람은 임금이죠. 남의 신하된 임금의 신하된 자는 또 임금 앞에서 나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여기에서는 겸손 이거를 고루고루 어느 하나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고루고루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잘 적응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용의 길을 가라 이거죠. 그래서 남의 신하된 자는 그 임금 앞에서 내가 너무 잘난 척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죠. 공자 스스로 주나라에서 돌아왔다는 거죠. 어디로? 노나라. 그래서 공자는 스스로 노나라로 돌아오고 제자 점점 초자입니다. 초익 나갈진 제자들은 그래서 주나라에 가서 얘를 묻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자의 이 말을 듣고 노자는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여비는 보태줄 수 없고 좋은 말로서 하는데 아마 노자가 공자에게 한마디 남기겠다 하면서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노자는 30여 년쯤 앞선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는 노자의 눈에는 젊은 공자가 조금 좀 아는 것이 있다고 젊은 시절이니까 조금 이립 좀 되거나 이러니까 조금 교만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니면 이런 말을 안 그래도 겸손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을 리는 없죠. 그러는데 이 말을 한 것으로 봐서 너무 총명한 자는 남에게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남의 비방하는 것을 잘한다는 거죠. 헐뜯는 것을 남을 꾸짖는 것을 너무 잘하게 되고
많이 안다는 것은 내 몸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거고, 남의 악한 자를 잘 발견하고 남의 아들 된 자는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되고, 남의 신하가 된 자도 나를 나타내지 말고, 이 노자는 무위자연을 주장했던 게 도교의 노자잖아요. 무위라는 이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라는 것이, 이게 그야말로 그러면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 무위가 아니라 이 사단에 기초되어서 중용에 이르러 있는 단계를 무위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로 아무 하는 일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도가 엄청 통해야지 되겠죠. 도가 도인이 되어야지 되겠죠. 자, 도인까지 경지에 올라서 이거에 다 통하고 나면은, 자, 그때쯤 되면은 노자 같은 이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차 한잔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